신경계의 11번. 자, 신경계 11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 감각기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기억과 니은 쪽에 동그라미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인다, 그지? 저게 이제 신경세포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심성 신경이다라는 건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죠? 자, 기억 보시면은 보기 기억 볼게요. 깜깜한 방에서 손을 더듬으며 스위치를 찾을 때의 반응은 기억이다. 자, 요거 틀렸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깜깜한 방이라고 하면은 시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야. 그지? 우리가 눈 쪽이 뇌랑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가깝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볼 때는 척수 쪽에 있는 것이 몸통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방에서 손을 더듬으면서 찾는 것은 B에서 출발을 해야 돼. 그지? B에서 출발을 해서 뇌를 거쳤다가 Q든지 R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P랑 Q랑 R 반응기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명령을 전달받는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으로서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다. 우리가 동공반사 중추는 누구죠? 중간뇌, 그지?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쌤이 지난주에 정확히, 명확히 딱 안 알려줬지만은, 아세틸콜린이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신경이 전달될 때, 그때 에피네프린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 뒤쪽에 이제 자율신경이랑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지? 거기서 이제 보통 다 아세틸콜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근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서, 니은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심장근이라든지 골격근이라든지 내장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싹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학창 시절 때는 다 외웠어야 되거든. 자주 물어봐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좀 안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알려주신다면 그때 정도 돼서 간단히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수의근이니 불수의근이니 혹은 이게 가로무늬근인지 민무늬근인지 그 정도 구분을 해서 그것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조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골격근, 근육을 좀 봐야 돼요. 자, 근육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근육 보면 아래쪽 그림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꽃 다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지? 꽃을 모아놓은 것을 꽃 다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근육, 섬유, 다발은 무엇이냐? 근육, 섬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것을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것은 당연히 근육, 섬유가 되겠지. 자, 근데 이 근육, 섬유는요, 근육, 원섬유,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좀 작은지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주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근육 원섬유의 마디를 조금 보자라는 거야. 이 근육 원섬유 마디들은 여기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니까 필라멘트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필라멘트가 두터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액틴은 얇게 생겨 먹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니까 이런 근육은 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핵이 여러 개라는 거 간혹 물어보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근육세포 이제 별표해서 좀 나타내 줬는데, 여러 세포가 융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핵이 여러 개다. 다핵세포다. 이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근육 섬유 마디마디들을 한번 봅시다. 자,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것이야. 자, 이렇게 커다란 친구가 이제 좀 가운데 좀 있고 그 옆쪽으로 갈비뼈처럼 이렇게 좀 생겨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각각 명칭들이 이렇게 두꺼운 벽돌같이 생긴 이 친구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이렇게 얄다리한 친구가 액틴 필라멘트가 되는 것이 알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명칭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사진을 찰칵 찍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두터운 부분들은 어둑어둑하게 나타나고 얇은 부위들은 밝은색,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진 찰칵 찍으면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은 밝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명대, 밝을 명자 써서 명대라고 합니다. 자, 반대편에도 여기가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한단 말이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 액틴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명대라고 적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조금 굵다 보니까 여기는 좀 어둑어둑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간들은 어둡다. 그래서 암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명대, 암대라고 보통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파벳으로 이제 기호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명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암대 같은 경우에는 A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대라고 하면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I대라고 하면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요 구간들 좌우에 이렇게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지. 자, 여기를 보면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 있어. 그죠? 겹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H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저런 친구들만 보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명칭들이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보면은, 한가운데를 우리가 M대라고, M선, 라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디의 끝부분 있지? 여기를 Z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쪽에도 Z일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중요치는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옆쪽에 계속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오른쪽에 이제 골격근 수축 나옵니다. 일단 이 명칭들 잘 알고 계셔야 문제 풀 수 있다. 자, 근수축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자, 읽어보시면요. 아세틸콜린이 이용이 돼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체성운동신경 이제 말단부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돼라고 얘기했죠. 그지? 이렇게 체성운동신경 얘기를 좀 떠올리시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작용해서 근수축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 중에 활주설이란 게 나와요. 자, 우리가 근육이 어떻게 수축이 되는 것이냐, 그 과정에 대해서 가설입니다. 활주설. 근데 선생님 학창시절 때도 이렇게 똑같이 했고, 요거 뭐 가설이긴 하지만은 정설입니다. 자, 어떤 거냐니까, 수축이 되려면은 여기 보이는 요 섬유 마디가 줄어야 돼요. 그지? 요 친구들이 착 줄어야 수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저 친구를 이제 확대를 시키면은,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친구랑 액틴 필라멘트랑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야. 싹 당겨주면은 같이 붙어 있던 액틴 필라멘트도 이동하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사이들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게 활주설인데, 자, 중요 포인트는, 자, 지금 이렇게 수축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ATP 사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축에는 항상 ATP 사용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디들이 보이나 지금?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I 대 사이가 이 Z선인 거야. 새까맣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Z선입니다. 그게 수축을 하면은 Z선이 조금 더 모이는 거, 마이오신 필라멘트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그지? 그런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ATP 선생님이 지난주에 살짝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산기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붙은 것이야. 자, 여기서 인산기를 하나를 떨어뜨리면은 ADP라는 친구가 돼요. 자, 인산이 이 친구는 2개니까 당연히 ATP보다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지? 화학적으로는 발열 반응이라서 여기서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얼만큼 되냐 하니까 1몰당 7.3kcal 정도 이렇게 낸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화학했나? 화학했어? 언제 했어? 1학기 때 했어? 둘 다 1학기 때 했어? 그럼 얘기가 잘 되겠네요. 몰이라는 거 알지? 이 묶음. 그만큼당 이 7.3kcal를 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그 로마 3자가 참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런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ATP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 근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로는 세포 호흡으로 가능하죠. 세포 호흡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부분을 이제 ADP를 ATP로 합성하는데 부분적인 동화 작용을 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ATP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책 오른쪽 아래에 ATP의 생산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친구를 쓸 거야. 자,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이제 바뀔 때, 자, 이때 에너지가 또 발생하죠. 그지? 요때 에너지를 가지고 또 ATP를 합성하는 데 쓰겠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ATP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ATP를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헬스 합니까? 안 하죠? 자, 헬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로틴 막 챙겨 먹어. 막 음료 막 이런 것들 막 먹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서 더 나가면은 어떤 좀 기능식품을 먹냐면은 크레아틴을 먹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올해 초까지 잠깐 먹었었는데 크레아틴을 먹는다. 왜? ATP를 내 몸에 많이 만들려고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근력 운동하고 이제 더 무거운 물건 들 때 이제 또 더 힘 잘 쓰기 위해서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접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확인을 하시고, 자, 중요한 거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근육 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수축이 일어난다면인데, 잘 봐봐.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보통 이 근육 섬유의 전체 마디를 우리가 X라고 문제에서 많이 줘요. 자, X가 기존보다
0.2 마이크로미터만큼 줄어들었을 때 얘긴데, 선생님이 좀 옆에다가 새로 좀 그릴게요. 자, 문제에선 보통 어떻게 나오냐? 자, 지금 여기에 H대라고 하죠. 그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니은이라고 많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을 디귿으로 많이 줍니다. 알겠죠? 자, 이때 각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일단은 요 X 전체가 0.2만큼 줄어든다면인 거야. 자, 그러면 I대가 아니죠. 지금 디귿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자, 디귿이 얼만큼 줄어들까? 하니까 여기서 0.1만큼 줄어드는 것이야. 자, 일단 디귿이 I대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X 전체에서는 디귿이 두 개지. 그지? 자, 지금 여기 문제상으로 I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2디귿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가 0.2가 줄어든다면 왼쪽에서도 0.1이 줄어들고 오른쪽에서도 0.1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야. 항상 대칭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디귿은 지금 한쪽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1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야. 자,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야. 자, 근데 지금 액틴이 요만큼 있었어. 그치? 자, 근데 지금 요게 안쪽으로 0.1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마이오신이랑 액틴이랑 겹치는 부위가 0.1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자, 니은이 0.1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냐? 자, 얘가 양쪽에서 이렇게 쭉 줄어드니까 기억도 줄어들어야 돼. 그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HD가 줄어드는데 이 친구는 0.2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문제 풀 때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양쪽에서 똑같은 값으로 줄어드니, 자, 왼쪽에서 0.1, 오른쪽에서 0.1이 들어오니까 기억은 양쪽에서 0.1이 줄어드니까 0.2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디귿이 줄어들면은 니은이 증가하고, 다시 명대가 I대가 줄어들면 겹치는 부분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H대는 2배만큼 항상 좌우를 고려해야 되니까, 물론 이게 문제마다 다른데 보통 이렇게 H대 전체를 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곱하기 2배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자, 요거 별표인데요. 자, 우리가 힌트로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야. 자, A대가 힌트로서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거 많이 물어보냐면은, 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날 때,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줄어드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필라멘트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알겠죠?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야. 마이오신 길이도 그대로고 액틴도 그대로인데 액틴이 안쪽으로 그냥 들어간 거야. 미끄러져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신이랑 액틴 필라멘트는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인 것인데, A대가 어디였냐 하니까 마이오신의 길이랑 똑같죠. 그지? 그럼 A대의 길이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죠? A대는 변화 없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 지금 그림상으로 그러면 A대는 어떻게 되니? 하니까 기억 플러스 2니은만큼입니다. 요 그림상으로. 그죠? 지금 기억 H대 플러스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여기 두 개. 반대편에도 생각해 줘야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 플러스 2니은 요만큼은 얘가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이제 문제에서 많이 쓰이니까 A대에 나오면 잘 체크를 하셔서 힌트로서 잘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뭐 모르는 숫자 뭐 D 줘가지고 D 플러스 얼마, D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신경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대로 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풀리기는 다 풀릴 건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정말 많아요. 좀 다양하고, 물론 이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라서 이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이제 좀 풀어보자 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하나 시범 보여줄게요. 자, 1번 바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뭐 이거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뭐 다 뻔한 거라서 우리 눈알이 있으면 확인하면 돼. 아, H대다, I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지금 보니까 니은의 길이가 지금 0.6에서 0.3으로 0.3만큼이 줄어들었어. 그지? 자, 근데 생각해 봐야 돼. 니은이라는 것은 지금 한쪽의 값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표에서 x의 길이라고 나오지. 이 전체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한쪽이 0.3만큼 줄었다면 전체는 0.6만큼 줄겠죠. 자, 그러면 요거 물음표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이야. 요게 지금 2.2만큼의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어쨌든 0.6이 수축됐다 라는 거. 자, 그래서 T1보다는 T2가 수축점이 된다는 거 좀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억은 얼마만큼 줄어들까? T1에서 T2로 갈 때 얼만큼으로 줄어야 됩니까? 0.6만큼. 그죠? 다시 기억은 양쪽에서 줄어드는 값을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0.6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보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묻습니다. 그지? 자, 이걸 보면서 A대를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죠? 자, 근데 A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A대는 X, 이 마디 전체에서 우리가 I대를 빼주면 되죠. 그지? 밝게 나오는 여기 니은 두 개를 빼주면은 여기 A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T2 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T1이든 T2든 A대의 길이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T2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X 전체가 2.2입니다. 그지? 자, 근데 I 전체는 0.6이잖아. 그지? 0.3짜리가 두 개니까. 자, 그러면 요게 1.6만큼 나오죠. A대가 1.6이다.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은 명대, 기억은 이제 암대 중에 일부인 A시대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길이 묻습니다.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네. 자, 더한 값은 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냐고 물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T2라는 지점이 수축 지점이야. 그지? 수축했을 때는 니은의 길이도 줄어들고 기억의 길이도 줄어들죠. 그지? 근데 지금 T1일 때가 크다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아 하시면은 정답 5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됩니까? 내용 괜찮나? 자, 여기 가장 쉬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바로 2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2번.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자, A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그죠? 자,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어딘가 하니까, 우리가 기억 혹은 니은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뭐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들이라서 굳이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표에서 이제 이상한 부분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요게 조금 이상하단 말이지.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분명히 지금 1.4에서 1.2, T1에서 T2로 될 때 이 좀 합한 값이 줄어들었네 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T2가 수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 뭐 어쨌든 수축이든 이완이든 모르겠지만서도 지금 값이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지? 자, 그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니까, 자, 지금 기억이 줄어든다면 니은이 똑같이 늘어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플러스 C의 가능성이 기억 플러스 니은 혹은 자, 지금 요 친구도 보면은 자, 이거 아까 좀 우리가 쌤이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죠. 그지? 여기서는 H대의 반만 얘기하고 있어. 그지? 자, 니은이 증가한다면 디귿이 또 똑같은 값만큼 줄어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의 조합 혹은 니은 디귿의 조합.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요게 지금 니은 플러스 디귿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만약 이게 니은이랑 디귿이다 라고 하면은 요 친구가 지금 니은이고 그럼 B가 기억이 돼야 돼. 그럼 이상하죠. 그지? 니은 플러스 기억은 수축이든 이완이든 이 값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A가 니은이 오면 안 되겠다. 지금 니은 디귿의 조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기억과 니은이라고 설정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A에 기억을 넣든 니은을 넣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A에다가 기억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조합이 기억과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말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T2가 수축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기억이 만약 0.1만큼 줄어든다면 디귿 또한 0.1만큼 줄어들게 되죠. 지금 말이 맞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기가 가능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당 0.1이 줄어든 게 맞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X 전체는 0.2만큼 수축이 일어났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야, 그냥 이게. 그지?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했나요? 맞아? 아니야? 다음 몇 번 했어? 2번? 자, 디귿 보면은 x의 길이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자, 이게 방금 뭐 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한쪽당 0.1씩 줄어든 거니까 t2 지점이 0.2가 줄어든 것이야. 그러면은 t1 부분이 0.2만큼 긴 게 맞겠죠. 그지? 그래서 정답 5번 하셨으면 되겠다. 자, 요것도 어쨌든 숙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많이 빡센 것들이 있는데, 요건 쌤이 좀 제외를 할게요.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4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 10번. 요거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풀이에서도 이게 좀 되게 많이 길게 적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이게 여러분 7번 문제도 보면 2023년 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이게. 조금 까탈스럽게 원래 준킬러에서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나올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 문제라서 요건 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근육 파트가 수학을 잘 하는 친구들이 좀 잘 풀어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9번 같이 좀 볼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뒤쪽에는 이제
여기서 실제로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지금 요 그림 있지?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다시 근육이 원섬유 마디가 자, 요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지? 자, 이것을 내가 칼로 댕강 자를 거야. 자, 여기를 자른다면인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 단면을 봤을 때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겠죠.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굴빵한 친구들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그럼 요 친구가 지금 뭘 의미를 하냐? 아, H대를 잘랐구나. H대 쪽을 잘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를 댕강 자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액틴 필라멘트도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존재해. 그죠? 자, 그러면은 두꺼운 놈도 보일 것이고 작은 놈도 보일 거라고. 자, 그게 지금 여기 해당이 되죠, 가가. 그럼 여기는 어쨌든 액틴이랑 마이오신이랑 겹치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를 내가 댕강 자르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굴빵한 친구는 안 보이겠지. 그지? 작은 점들만, 작은 동그라미만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아, 그렇다는 것은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아, I대만 잘랐구나. I대에서 얘기구나. 라고 내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뭐 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뒤쪽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안 줘요. 그냥 이게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두꺼운 거는 마이오신, 얇은 것은 액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여러분들 교재에서 미안한데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12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아, 12번 잠깐 보면은 T1 시점에 X의 길이 혹시 얼마라고 나와 있어? 3.0 나와 있어? 아,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여기는 수정이 안 돼 있는 게 확실한데 15번에 세 번째 조건 있죠.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0.1 마이크로미터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치, 0.1로 나와 있지. 이거 1.0으로 좀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1.0 마이크로미터 해서 푸셔야 돼. 여러분들 17번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액틴과 마이오신 단면 얘기가 나온다. 그지? 각각 누군지 좀 적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고. 하나를 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짧고 쉬워 보이는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정말 쉬운 건데 좀 살펴보자. 자, 문제를 사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정말로 문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안 읽고 그냥 그림만 딱 봐도 되는 것 같아. 자, 보니까 x의 길이를 표해서 줘요. 근데 지금 전체의 길이가 t1에서 t2로 갈 때 0.4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2 지점이 수축 지점이 된다라는 것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가 1.6이라는 거 주죠. 아, 근데 지금 기역의 길이가 A대잖아. 그치? A대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 그대로 1.6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 시점에서 선생님은 조금 디귿을 찾고 싶은데 순서대로 가면은 I대의 길이 먼저 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자, X 전체가, 자, 일단 I를 구합시다. 자, I를 어떻게 구하냐? I는 X대에서 A대를 빼면은 I대가 남게 되죠. 그지? 자, 그럼 X대가 지금, X 길이가 3.0입니다. A대의 길이가 1.6이니까 I대가 전체가 1.4만큼이 나와. 그지? 근데 지금, 그림에서 디귿은, 지금 디귿은 한쪽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라는 것은 좌우에 있는 I대 전체를 얘기를 한 것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줘야겠죠.
디귿이 지금 0.7만큼이야 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지금 T1 시점인데 T2 시점으로 가면 자, 우리가 X 전체가 0.4만큼 줄어든 거니까 한쪽당 0.2만큼 수축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여기서 0.5만큼이겠구나 라는 거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또 생각해보면 니은이 뭐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T1에서 T2로 넘어갈 때 0.4만큼 줄어들겠다. 그죠? 전체가 0.4가 줄어들었으니까 디귿 니은 또한 0.4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지? 요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보기 기억. T1에서 T2로 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자, T2가 수축 지점이에요. 수축이 될 때는 에너지 사용되는 게 맞다라고 하셔야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읽어보시면은 기억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 자, 그러면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겹치는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지? 자, 여기의 길이는 자, 지금 뭐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2 크다라고 나오는데 자, T2일 때가 수축 지점이에요. 수축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지? 자, 근데 이게 0.2냐고 묻습니다. 자, 보면은 전체가 0.4만큼 줄었으니까 한쪽당 0.2죠. 그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0.2가 아니고 0.4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T2일 때 디귿의 길이 아까 찾아놨습니다. 0.5예요. 이거 틀렸다 해서 정답 기억만 맞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아주 잠깐만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이완할 때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 일단 우리가 현재 아는 바로는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몸 구조를 보면은 어딘가가 수축이 일어난다면 반대편은 항상 이완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쪽에선 계속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니까 자, 팔을 내가 이렇게 굽힐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두라고 얘기하죠. 그지? 이두박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부분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지? 수축이 돼야 되는데 반대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여기가 우리가 뭐 삼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길어져야 되지. 얘가 길어져야지만 얘가 굽힐 수 있는 만큼의 길이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지? 자, 그래서 이 반대편은 이완이 된다고. 거꾸로 내가 이렇게 펼 거야. 그러면은 위쪽이 이완이 되고 아래쪽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자, 이거 우리가 허벅지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윗허벅지랑 아랫허벅지, 다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질 때, 내려갈 때. 요거 얘기 많이 해요. 각각 어느 부분이 이제 수축 이완인지 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앞에 이제 신경에서도 이제 같이 엮어서 세상 운동신경과 엮어서 조금 얘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긴 해. 우리가 뭐 이제 앞쪽에, 우리 몸 앞쪽에 뭐 복근 요런 데다가 힘을 주겠다. 그럼 뒤쪽은 조금 이완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육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쉬고 35분에 선생님이 호르몬부터 해서 항상성까지 쭉 얘기를 하고 문제 몇 가지 조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호르몬과 항상성 얘기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45페이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가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호르몬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이제 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기본 틀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왜 자리 그쪽으로 갔어? 아, 추워서.
시선 분석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다 중학생 때 했는 부분이기는 해.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호르몬은요, 표적 기관이 있어. 목적지가 있다는 거야, 그지? 표적 기관 혹은 표적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내분비샘 이제 비교 대상이 외분비샘이에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느껴줬으면 좋겠냐니까 내분비 말 그대로 내 안쪽에 사람 몸 안쪽에 외분비는 바깥쪽인데 어찌 생각하면 둘 다 안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내분비샘은 어디로 분비가 되냐? 혈액으로 분비가 돼. 혈액으로 이 물질을 보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외분비샘은 어떤 것이냐? 이제 예시로 조금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편한데 우리가 뭐 침샘이라든지 혹은 뭐 땀샘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뭐 효소를 내어 보내주는 것들 있죠, 그지? 뭐 이자에서 또 많이 보내주지, 이자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본다면은 자, 이런 것들 우리 공기랑 바로 맞닿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이제 입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고 위를 지나서 장으로 가잖아, 그지? 자, 이게 다 공기랑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근데 혈액은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센 말은. 그래서 이렇게 좀 안과 밖을 구분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알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방금 적었는 거에서 여러분 이자라는 거 있죠, 이자.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이자는 내분비샘, 외분비샘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요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문제로 내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내분비샘을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다가 이자를 딱 집어서 줍니다. 이자에서 호르몬 내어 보내줘. 근데 뭐도 내어 보내주냐 하니까 이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소화 효소들 있지. 아밀레이스도 보내주고 트립신도 내어 보내주고 라이페이스도 내어 보내줘. 이것은 외분비샘이죠. 그래서 이자는 둘 다 가지고 있다는데 그럼 보기에서 묻는다고 이자를 딱 집어주면서 외분비샘이 존재한 기관이다.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내분비샘,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라고 내가 골라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낚이지 않게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혈액으로 내어 보내주고요. 표적세포,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을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내분비샘, 외분비샘 이 그림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 돋보기 뭐 재밌는 내용 하나 넣어놓은 건데 어떤 것이냐니까 우리 인슐린 알죠? 인슐린이 중학생 때도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 인슐린이 모자르게 된다면은 당뇨병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인데 혈당을 못 낮춰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당뇨병이 걸린 사람이 그러면은 뭐라는 거야? 자, 인슐린을 이제 넣어주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또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슐린을 다른 사람한테 쭉 뽑아가지고 얘한테 쭉 넣어주고 해줄 수가 좀 그러기엔 곤란하다는 거야, 그지? 이게 그럼 가격도 비쌀 것이고 그런 기술도 좀 어려울 것이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돼지한테서 가지고 와요. 같은 척추 동물인 돼지한테서 이거 인슐린을 쭉 뽑아서 오는 거야. 자,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 것과 거의 동일해요. 다른 척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돼지를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보면은 아미노산이 하나가 다르죠.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똑같은 작용을 해줘서 아주 과거에는 이렇게 돼지의 인슐린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뇨 치료에 사용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뭐 다른 종에서도 이렇게 뭐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뭐 통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좀 쓰면 되는데, 현재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 해가지고 DNA 플라스미드 이쪽 그 대장균에서 이렇게 탁 잘라내가지고 거기에 사람 인슐린을 탁 넣어줘서 이제 사람 인슐린 만들어내죠, 그지?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되게 중요한데, 이 호르몬과 그 다음에 신경을 비교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을 비교를 한다. 자, 어떤 것을 비교하냐 하니까, 자, 작용하는 범위를 일단 물어봐요. 자, 호르몬은 넓은 범위에서 작용을 합니다. 신경은 딱 목적지가 딱 명확하죠. 어느 한 곳에 땅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호르몬은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느립니다. 자, 근데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호르몬은 좀 길게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요. 신경은 좀 아주 단기간적인, 지속이 오래되지 않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값이야. 아주 간단한 제일 앞쪽에 나오는 문제로서 요거 좀 많이 물어봐요.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이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46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 나와 있어요. 요것만 좀 지울게. 자, 우리 호르몬은 무식하게 또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호르몬 조절 중추. 우리가 내분비샘 조절 중추가 누구냐? 오른쪽에 여러분 시상하부 나와 있죠. 자, 시상하부가 조절한다, 조절 중추가 된다라고 일단은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누가 있냐니까 내분비샘, 내분비샘 이름부터. 자, 내분비샘 중에 뇌하수체 있죠. 자, 선생님은 여기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만 좀 적을게요. 자,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뇌하수체는 앞이 있고 뒤가 있어. 그래서 전엽, 후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엽이다. 앞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생장 호르몬 나올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청소년기에 이제 생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키도 크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쓰이는 게 생장 호르몬.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은 우리가 갑상샘 또한 하나의 내분비샘이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자극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또 뭔가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이제 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줄여서 TSH라고 얘기를 해요. TSH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후엽에서는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자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항이뇨 호르몬도 이제 줄여서 영어로 많이 얘기하는데 ADH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많습니다. 뭐 전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뭐 프로락틴 이런 것들 나오는데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안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후엽에도 뭐 옥시토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안 나오겠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에 가보자고.
자, 여기 아까 전에 갑상샘 자극하기로 했다, 그지? 이 친구 이름이 갑상샘. 자, 갑상샘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니까 여러분들 티록신 나옵니다. 티록신도 중요해요. 자, 티록신이 주어지게 되면은 티록신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다 전달이 된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왜냐하니까 티록신이 주어지면 하는 역할이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면 뭘 만들어내는 것이야?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티록신이 많이 주어지겠구나. 어쨌든 우리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은 부갑상샘 나와요. 부갑상샘 해가지고 파라토르몬 이렇게 나오는데 칼슘 농도 조절해주는 친구. 요것도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알려준다면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은 아니야. 알겠지? 자, 그 아래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 우리 등 쪽에 있어요. 등 쪽에 이게 여러분들 콩 두 개 있죠, 그지? 자, 여기 위에 모자를 조금 쓰고 있기도 한데 여기를 앞에를 살짝 또 가리는 친구도 존재합니다. 각각들 보자. 자, 콩팥 위쪽에 올려져 있는 친구, 이 친구 이름이 뭐냐? 이 친구가 부신입니다. 자, 부신 또 우리가 나뉘어서 봐야 돼요. 자, 부신은 겉질과 속질이 있다. 자, 겉과 속을 각각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겉질에는 여러분들 코르티코이드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있어요. 나온다면 당질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이 친구 하는 역할은 혈당량을 높여준다. 혈당량 상승. 이런 거고. 자, 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내려면 낼 수 있지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요것 또한 학교에서 한다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어 놓긴 할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이 친구는 나트륨 양이온 재흡수 촉진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속질에서는 여러분들 에피네프린 나와요. 자, 에피네프린하고 괄호로 아드레날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좀 들어봤나 혹시? 어디서 들어봤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좀 이용을 하기도 하고 주사 쾅 꽂고 막 하는데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조금 혈액도 빨리 돌려주고 혈당도 좀 높여주고 좀 흥분 상태를 만드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이랑 에피네프린이랑 사실 좀 다른 친구긴 하거든요. 근데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자, 에피네프린 방금 얘기했다시피 혈당량을 높여주고요. 혈당량 상승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좀 몸을 흥분 상태로 우리가 심박도 증가하고 호흡도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등등등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리고 있는 친구, 이 친구 되게 중요한 친구다. 그지? 이 친구가 이자였습니다. 이 친구 이자. 자, 이자에서는 딱 두 가지 나온다. 두 가지 살펴보셔야 돼. 자, 하나가 글루카곤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인슐린입니다. 자,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하니까, 자, 지금 혈당량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지, 그지? 자, 혈당을 높이는 친구들이 누군지 좀 잘 기억을 해줘.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할 때 혈당을 높이고 싶다면은 요 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혈당을 낮추는 것은 여러분들 인슐린 밖에 없어요. 인슐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지? 자, 추가적으로 하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때는 이렇게 글루카곤이랑 인슐린 요 정도 혈당량 높이고 낮추고 요 정도만 알면 됐어. 근데 이 각각들이 이자의 어느 세포에서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글루카곤이 알파 세포에서 나오고요. 인슐린이 베타 세포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요 호르몬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외우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외워요. 그지?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나 이것 때문에 학창 시절 때 문제 많이 틀렸거든. 왜 그러냐면 다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얘기하니까 알파가 인슐린 같은 거야. 그게 헷갈려가지고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게 개빡쳤었거든. 문제 똑같은 거 몇 번 틀리니까 짜증나잖아. 그지? 여러분들 좀 의식적으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들은 알파, 베타. 알겠죠? 그리고 기억이 먼저야. 그지? 기억이 먼저 와야 돼. 글루카곤과 인슐린. 그리고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렇게 조금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래쪽에 정소, 난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특히 애견남, 대토남, 애견녀, 대토녀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이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지? 각각들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요거 얘기 많이 합니다. 추가적으로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 나오는데 문제에서 나오겠나? 안 나오겠죠? 그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시상하부의 아래쪽에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 대한 그림을 넣어놨어. 자, 이 문제로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이렇게 그림을 딱 주면서 전엽과 후엽을 맞추라고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만 봤을 때 전후엽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후엽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A랑 B로 놔두고 A에서는 어떤 게 나와, 어떤 작용을 해,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앞쪽을 찍어놓고 A라고 해요. 자, A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 혹은 항이뇨 호르몬이, 나 이거 왜 안 적어놨냐?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단 말이죠. 자, A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가 후엽이구나 라고 체크하시고 그 반대편을 전엽이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신의 겉질, 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주고 당연히 겉과 속은 알 거야. 그지? 여기에 각각 어떤 호르몬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것들 다시 살펴보면은 여러분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수분 재흡수를 한다. 잘 체크를 하시고. 자, 갑상샘을 자극하면 나오는 게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잘 기억해 주시고, 세포흡을 촉진시키니까 티록신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대사 활동을 많이 하겠구나 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자에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교재에는 안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 자, 우리가 이 조절 중추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TRH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이 친구 TRH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한글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좀 길어. 여러분들도 한글로 얘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자, 요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TRH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인데,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SH야, 그지? 요 친구를 분비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 TRH, R이 릴리즈를 쓴다고 하더라고. TRH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야. TRH가 나오면은 TSH가 나오고, TSH가 나와서 티록신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차피 뒤쪽에 항상성 조절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런 과정이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45페이지에 호르몬 특성 여기에 이렇게 호르몬이 이제 뭐 너무 과다하거나 적게 나오거나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 이제 불균형이 온다면 인 겁니다. 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지? 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땐 또 두 가지의 병명으로 나뉘어요. 자, 하나가 거인증, 또 나머지가 말단 비대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적게 나왔을 때가 소인증인데, 뭐 말 그대로 거인증이라는 것은 뭐 키도 크고 좀 큼직큼직한 친구들 있죠. 근데 이게 좀 과한 친구들, 거인증이에요. 자, 말단 비대증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말단 부위들, 턱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큼직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고, 소인증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엄청 작은 거. 그럼 이게 비정상적으로 작아야 돼.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좀 살다 보면은 마을당 1명 정도 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혹 계시는 것 같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봤던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한 40대도 아니고 한 50, 60대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키가 정말 작으셔. 한 요 정도 됩니다. 소인증이신 거예요.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자, 거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발생하는 거냐? 성장기 때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개체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엄청 커져요, 사람이. 말단 비대증은 다 크고 나서야. 성장이 멎었어요. 성장이 멎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이렇게 말단 부위가 계속해서 커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혹시 최홍만 아나? 최홍만이 딱 말단 비대증에 해당이 되죠. 최근에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더라고. 선생님 이제 학창시절 때 이제 조금 활동하셨단 말이야. 이 파이터 이렇게 UFC도 뛰고 예능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좀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나와서 하는 게 뭐냐니까 혹시 봤어? 본 거 있어? 어? 어? 그치. 그런 거 한다고.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이패드를 들었는데 그 아이폰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였나 뭐 어디 올리는 거지? 뭐 오징어 게임에 공기놀이 하잖아. 그거 이제 귤에다가 세모 동그라미 네모 그려놓고 귤로 이렇게 공기놀이를 막 해요. 이렇게 막 공기놀이를. 그 정도로 손이 엄청 큰 거야. 생각해봐. 귤을 공기처럼 갖고 놀 수 있으면, 우리가 귤 여기 손에 담으면은, 선생님도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한 3개, 4개 정도 엄청 꽉 찰 거야. 그지? 그걸로 공기놀이를 할 정도라면 손이 엄청 크겠죠.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단 비대증이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인슐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인슐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데, 당뇨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른쪽에 빼놓긴 했는데 당뇨가 1형 당뇨랑 2형 당뇨로 좀 나뉘어요. 자, 어떻게 될 수가 있냐 하니까, 자, 두 가지 경우로 자,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보자면, 자, 이자의 베타세포가 문제가 된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인슐린 자체를 분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자, 그럼 인슐린을 분비를 못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놓거나 하면 돼요. 그지? 자,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호르몬이니까 표적 기관, 표적 세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근데 표적 기관이 맛이 간 경우요. 자, 표적 기관이 간인데, 자, 간의 지금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간 전체가 망가졌다는 게 아니고, 간에서 인슐린을 수용하는 수용체의 문제입니다. 간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인슐린은 내 몸에서 나오지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혈당이 계속 안 낮춰져요. 자, 그래서 자, 1형 당뇨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2형 당뇨가 이렇게 간에서 수용체가 일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여러분들 1형, 2형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다시 자, 인슐린이 먼저 나오고 그게 간에다가 작용해야 되죠. 그지? 인슐린이 문제가 된 경우가 1형이고 간이 문제가 된 경우가 2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은요. 갑상샘.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자, 티록신이 이제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이렇게 나뉘죠. 그지?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티록신이 많이 나온 것이야.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내 몸에서 세포호흡을 많이 해요. 세포호흡을 많이 하려면은 우리는 영양분을 많이 이용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먹지만서도 음식물을 먹지만은 허기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세포호흡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의 60에서 70%는 우리가 열 에너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럼 많이 더울 거야.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먹어도 살을 안 찔 것이고, 살 안 찐다고 하고 선생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것도 아니야. 사람이 쾌해. 막 너무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보이고. 그게 항진증입니다. 알겠죠? 거꾸로. 그럼 우리가 저하증, 그럼 티록신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내가 양분을 먹어도 에너지로서 잘 이용을 못하죠. 그지? 그래서 내가 먹는 대로 쉽게 살이 찝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춥겠죠. 그지?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선생님 심박 이런 것들도 넣어놨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에서 2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 누군지를 좀 찾고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2번 바로 한번 풀어봐봐.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보면은 바로 여기 혈관이라는 게 나온다. 그지? 자, 지금 보니까 혈관으로 이렇게 물질을 내어 보내주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내 분비샘,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것처럼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못생기긴 했다. 그죠? 이렇게 축삭돌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신경이구나. 근데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지? 우리가 앞에서 보던 거랑 너무 달라. 어쨌든 간에 체크를 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지? 자, 기억은 내분비세포다. 너무 괜찮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신호 전달 속도는 신경이 빨라요. 그지? 나보다 가가 빠르다? 이거 틀린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은,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 둘 다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살펴보자고. 자,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내분비샘과 호르몬을. 자, 기억과 니은은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지금 TSH랑 ADH가 나오네. ADH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여러분들, 후엽에서 나왔죠. 그지? 그래서 기억은 전엽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SH를 보고도 전엽 이렇게 좀 골라줘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은, 자, 이 친구 콩팥이래요. 제가 선생님이 그 항상성 조절에다가 좀 넣어놓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 ADH라는 게 수분 재흡수 촉진이라고 알려줬죠. 그지? 하는 역할을. 자, 근데 우리가 재흡수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
여러분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배설계를 배울 때 내용입니다. 자,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라고 나와요. 네프론.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모식도로 막 이런 것들 나와. 기억이 새록새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엉켜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 보먼 주머니, 그리고 이게 소변이 지나다니는 나가는 길을 세뇨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우리가 이게 압력차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아주 작은 물질들이 지나다녀요. 물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혈관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지? 그래서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이온들이라든지 이 이온에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슘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있죠. 나트륨 재흡수 촉진인데 지금 여기에 이용이 되는 것이야. 자, 어쨌든 간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재흡수예요.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은 물을 밖으로 보내지 말고 내 몸에 다시 가둬버리자라는 내용인 거야. 알겠죠? 요 재흡수였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기관이 콩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보기는 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4번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거든? 3번 선생님 도움 안 줄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됐나요? 됐어? 자, 문제 볼게요. 자, 지금 가를 보면은 사람 A 같은 경우에는 TSH가 분비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TSH가 뭐였냐?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습니다. 그지? 자, 지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럼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오죠. 그죠? 이거 생각해 보자고. 자, B에서는 사람 B는 TSH 표적 세포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B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 갑상샘에서 수용체가 고장난 경우죠. 그지?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A는 지금 TSH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B는 지금 TSH가 있어 없어? 있죠. 그지? B는 TSH를 만들어내잖아. 근데 다만 작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가보자고. 자, TSH 투여 전에는 당연히 지금 티록신은 둘 다 낮아야 됩니다. 그지? 자, 근데 투여한 이후에는 지금 이 친구는 정상이 됐대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표적 세포가, 표적 기관이 정상 작동을 한다는 거지, 지금.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 기억이 A가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자, TSH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티록신이 낮다는 것은 지금 표적 세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B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보기 기억은 B다. 기억은 A입니다. 자, TSH 투여한 이후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지? TSH 투여를 하니까 티록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다. 자, 디귿 보면은 지금 요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정상인에서라고 물어봅니다. 정상인에서 티록신이 증가가 하게 되면은 TSH가 더 분비가 촉진이 되냐? 거꾸로 가냐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지? 이거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뒤쪽에 항상성 얘기가 나오면은 이 친구 적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 니은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9번 잠깐만 보자.
9번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 건데, 자, 9번 읽어보시면, A에서 C는 갑상샘과 내하수체 전후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가 당연히 꼴이 지금 갑상샘으로 보이는데, B랑 C가 지금 앞뒤일 텐데, 이 친구가 앞뒤가 누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 C가 앞인데요? 아, 빡큐야, 그거는. 그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뒤에서 본 거면 어떡할래? 그지? 아닙니다. 자, 문제에서 이거 준다고요. C에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생장 호르몬이 전엽에서 분비가 됐어? 후엽에서 분비가 됐어? 전엽이었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전이고 B가 후엽이겠구나 라고 적어 놓으시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B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우리가 ADH 배웠었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내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항상성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우리 30분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성 얘기하고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또 프린트도 준비했으니까 뭐 프린트를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테스트 잠깐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교재 53페이지입니다. 자, 항상성 조절 작용입니다. 그죠?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일정하게 항상 유지시키자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치?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뭐 혈당, 체온, 그리고 뭐 수분 이렇게 좀 볼 텐데 각각들 순서대로 좀 보자고. 자, 물론 교재 53페이지 보시면은 항상성 조절 원리로서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이랑 길항작용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선생님이 이제 항상성 조절 작용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얘기 안 할게. 자, 어쨌든 간에 항상성 조절은 우리가 내분비계가 일을 많이 해요. 자,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경도 같이 일을 하겠다. 이 정도 좀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얘기할게요. 54페이지 혈당량 조절로 넘어가자. 자, 혈당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 생명체 내에서 혈당이 일정 값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혈당이 되게 높을 때도 있고 혈당이 낮을 때도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지? 각각들의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당량이 낮을 때부터 조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혈당이 낮다면 내 피 속에 있는 당류가 적다라는 거죠. 자, 언제 적을까 하니까 내가 굶었을 때, 끼니를 놓쳤을 때, 이때 내 몸에 당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지? 자, 그럼 혈당이 낮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자, 내 몸에서 혈당을 높여주는 친구들이 일을 하면 되겠죠. 그지? 자, 혈당량을 높이는 거 우리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글루카곤을 이제 혈액에다가 내어 보내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글루카곤이 표적 세포가 있을 것 아니냐고, 표적 기관이. 자, 표적 기관이 어디냐? 간입니다. 자, 간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야. 자, 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니까 잘 봐줘야 돼. 이름 헷갈리지 마.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자, 글리코젠이랑 글루카곤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글리코젠은 다당류 물질입니다. 당을 뭉쳐놓은 다당류 탄수화물 물질이라서 자, 요 친구 큰 물질을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포도당 가장 작은 물질로 바꾸자라는 것이야. 자, 요것을 이제 글루카곤이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혈당이 높을 때 자, 혈당이 높을 때는 내가 식사를 했을 때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잠깐만 얘기하자면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이란 말이죠. 그지? 그럼 포도당은 소장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죠? 소장에서 이제 많이 분비가 많아질 텐데, 우리가 소장에서 이제 양분을 어떻게 흡수하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장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요게 융털이라는 친구로 돼 있죠. 그지? 자, 여러분들 융털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혈관들이 막 엉켜 있잖아. 그지? 기억납니까? 여기는 이 친구가 암주관이었고요.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있어. 자, 서로 이제 흡수하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물질을 흡수를 하는 것이고, 암주관에선 지용성 물질을 흡수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이라면 우리가 최종 분해산물 중에서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할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또한 수용성 물질로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자, 포도당이 혈관으로 흡수가 됐죠. 그럼 당연히 혈당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밥을 먹었구나. 포도당이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서는 혈당을 낮춰주는 친구가 나와주면 되겠죠. 이자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지? 자, 인슐린 또한 표적세포가 간이란 말이죠. 자, 이 친구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포도당이 아닌, 당이 아닌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지?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자는 겁니다. 자,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꼴을 보아하니까 하나의 결과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죠. 그지? 하나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행위로 조절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렇게 호르몬에서 이제 혈당량 조절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냐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자율신경 있죠. 자율신경,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교감신경이 우리 흥분하는 거, 부교감신경이 안정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시로 들었을 때 동공이 수축이 되니 뭐 확장이 되니 혹은 방광이 수축이 되니 확장이 되니 심박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호흡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하나의 결과에 서로 반대되는 행위죠. 그것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나오면은 보통 이제 혈당량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율신경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 과학 돋보기 좀 볼게요. 자, 뭐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입니다. 식사 후에 글루카곤은 감소해야 돼요. 왜냐니까 식사를 하고 내가 소화를 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혈당이 높아지니까. 그지? 혈당이 높아지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당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카곤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슐린도 덩달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책 아래쪽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되나? 자, 넘어갈게요. 55페이지. 자, 두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 3도 뭐 이 정도에서 37도까지를 뭐 대략 정상 범위라고 봐요. 자, 우리는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상 범위의 체온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항온 동물이니까. 그치? 자, 체온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더울 때랑 추울 때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추울 때라고 적어놨네. 추울 때. 자, 우리는 열 발생과 발산으로 나눠서 보면 돼. 알겠지? 자, 내가 추워. 그러면은 열을 발생은 많이 시켜야겠죠. 그지? 자,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열을 바깥으로 많이 보내주면은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산은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을 어떻게 발생할래? 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호르몬 배웠으니까 호르몬 얘기 먼저 합시다. 자, 티록신이 나와주면 돼요.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티록신의 표적 기관 세포는 우리 있는 뭐 거의 모든 세포들입니다. 모두 다 마이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세포호흡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자, 다시 세포호흡을 하면은 대부분이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티록신을 내어보내주면서 열을 많이 발생시킬 거야 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들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몸이 떨리는 거, 근육 떨림 현상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을 막 떨면은 ATP를 사용하죠. 그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야.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추울 때 몸이 막 달달달 떨리는 거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알겠죠? 추가적으로 뭐 발산을 줄이는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좋겠냐니까,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줘야 돼요. 자,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긴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니까, 우리가 모세혈관에는 당연히 혈액이 지나가. 그지? 혈액은 물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물이 이제 특징이 비열이 높다라는 게 있지. 그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좀 담고 있는 친구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확장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공기층과 맞닿을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지? 피부랑 이제 많이 이제 혈관이 닿고 있으면은 공기에게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는 거야. 나는 에너지 뺏기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수축시키자라는 겁니다. 공기층과 많이 멀리 하자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뭐 털 세움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름 돋는다라고 하죠. 그지? 그럼 털이 바짝 서잖아. 그지? 뭐 털 세움근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뭐 추울 때 얘기구나라고 정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더울 때 봅시다. 자, 더울 때는 여러분들 열 발생은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난 이미 더운걸. 그지? 자, 그 다음에 열 발산은 내가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당연히 열 발생을 줄이려면은 내 몸에서 티록신은 적게 분비를 해야 될 거야. 분비 안 한다는 또 아닙니다. 알겠죠? 적게 분비가 돼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나는 발산을 많이 시켜준다에 좀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발산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려요. 그지? 자, 땀이 왜 날까? 여러분들, 땀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액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이 액체가 기체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하죠. 그지? 자, 이 기화가 될 때, 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자,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기화열 흡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서 흡수할래? 하니까 우리 땀이라는 것은 피부에서 묻어서 나오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열이 식혀지는 거죠. 그지?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모세혈관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 확장 시켜주면은 우리가 또 공기층과 많이 가까워지고 공기에게 에너지 많이 뺏길 수가 있겠죠. 그지? 이런 원리를 이용하자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호르몬 쪽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티록신 얘기할 때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기도 했었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또 얘기를 했었어. 그지? 자, 시상 하부에서 TRH가 나와요. 그지? 자, 요 친구가 주어지게 되면은 TSH가 나오는 거야. 자, TSH는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왔습니다. 자, TSH가 나오면은 티록신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지? 자,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나오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TRH가 계속 주어지면은 TSH의 농도도 증가하겠죠. 그지? 그럼 TSH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티록신의 농도도 많이 증가하겠지. 근데 나중엔 티록신이 너무 많이 쌓였어. 세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럼 나는 중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티록신만 중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먹게 해야 돼. 그지? 자, 이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 티록신이 뒤에 가서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자, 야, 너 나오지 마. 너도 나오지 마. 이렇게 둘 다 작용시켜버려. 티록신이 너무 많아지면 다시 TSH와 TRH를 그만 나오게끔 조절 작용해 줍니다. 뒤로 거꾸로 가서 조절해 주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혹은 음성 되먹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항상성 조절 작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내용으로 나왔던 거야. 이게 여러분들 뭐 53페이지에 있었던 겁니다.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 다시금 좀 정리할게요. 간단히.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값에 서로 반대되는 행위였고, 자, 음성 피드백은 뭐냐? 결과가 원인을 조절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결과가 뒤로 가서 원인들을 이제 좀 작용을 조절해 주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틀릴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이제 체온 조절에서 어떤 게 있냐?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체온 조절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서로의 기량작용이 아니고 교감신경을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주의해 주세요. 자, 체온 조절 다시. 체온 조절은 교감신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고 뭐 내가 추울 때 더울 때 교감신경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많이 줄까, 얘네가 교감신경이라면 얘가 부교감신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 뭐 열 발산량 감소, 추울 때 발산량 감소라든지 발산량 증가라든지 더울 때 보면은 교감신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그지? 교감신경이 작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작용할까 적게 작용할까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뭐 추울 때 그림 보시면은,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에피네프린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것은 내가 이제 심박수도 빨리 돌려주고 조금 흥분 상태로 이제 바꿔주면서 몸의 대사를 좀 활발히 하자라고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왼쪽 제일 위에 체온과 효소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이 정말 많단 말이죠.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지, 그지? 단백질은 열에 약하단 말이죠.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우리가 항체라든지 혈구라든지 이런 것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온이 높으면은 변형이 와요, 단백질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중에 그 학생들 인스타 좀 보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막 온도 40도를 찍으면 체온 40도 지금 스토리 막 올리더라고. 그런 친구 본 적 있어? 없어? 간혹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중학생 뭐 이런 애들이 간혹 막 그러는데 찍고 싶나 봐. 그 여러분들 체온 이거 좀 재봐서 알 텐데 좀 높으면은 주황색 불이 나오는데 40도까지 찍히면 빨간색 불이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그거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 40도가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인스타를 켜지 말고 119를 눌러놔야 돼요. 119를. 우리가 체온계가 뭐 정말 높은 온도까지는 찍을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 72도, 3도만 돼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만큼 높이 올라가면 죽어요, 사람이. 이 다 익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혹시 40도 넘어갔는데도 이제 막 그런 거 인스타에 올리고 있으면은 욕해주세요. 야, 이렇게, 야, 1구나 쳐 누르고 있어.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친구 살리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오른쪽에 삼투압 조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온이 아니고 수분량을 조절해주자. 체수분 조절. 삼투압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삼투라는 거에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좀 넣어놨는데, 자, 우리가 삼투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나? 삼투 현상이 뭐였어? 그래요. 자, 알 건데, 그지? 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물은 시간당 이동하는 값이 많아지겠죠. 그럼 삼투를 할 때 이 물이 쭉 지나다니면서 압력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농도가 적게 차이 나면 삼투압이 좀 낮을 것이고,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삼투압이 높게 될 것이야. 추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냐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있어서 뭐 재흡수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젤라르 쪽에 쌤이 아까 얘기했던 오랜만에 보는 것들일 거야. 그지? 사구체, 보몬, 주머니, 세뇨관. 아까 쌤이 그림으로 그려줬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재흡수라는 것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넣어주는 작용이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 몸의 수분량이 적을 때입니다. 자, 내 몸에 수분이 적을 때가 언제야 하니까 내가 뭐 짠 것을 먹었거나 그냥 물을 안 마신 지 오래됐거나 하면은 내 몸의 농도가 되게 높겠죠. 물이 적어지겠죠. 그치? 자, 이럴 때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가 된다라는 거 알지? 자, 왜냐니까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내 몸으로 다시 물을 많이 집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바깥으로 물을 많이 내어 보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ADH가 표적기관은 여러분들 콩팥이었습니다. 그지? 콩팥에 작용을 해서 수분을 재흡수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요 내용이 다예요. 뭐 별거 없죠. 자, 두 번째로는 내 몸에 수분량이 많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양이 적게 나오면 되겠다인 거죠. 그지?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럼 수분량이 너무 많아요.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럼 나는 물을 밖으로 많이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재흡수를 많이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물이 많다면은 ADH는 적게 나오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제 풀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게 나와. 삼투압이 높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삼투압이 높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 물의 드나듦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지? 다시 물의 드나듦이 크려면은 농도 차이는 많이 나야 돼. 그지? 자, 그러려면은 내 몸에 물이 많을 때는 물이 내 몸으로 들어올 일이 없잖아. 그지? 물이 적을 때가 내 몸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삼투압이 높은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내 몸에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내 몸에 수분량이 적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내용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삼투압이 체내 삼투압이 낮다. 그러면은 내 몸의 농도도 낮은 것이구나. 물이 많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나올 수 있냐? 혈액량이 나와요.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닌데 우리 혈액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혈액량이 많다라는 것이 체내 수분량이 많다라는 뜻이야. 그죠? 혈액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내 몸에 체내 수분량이 적은 것이구나. 농도가 높은 것이구나. 그러면은 삼투압이 높은 것이구나 라고 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하나 더. 아이고 좁아. 여기 아래다가 적게. 자, 오줌의 삼투압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문제에서 문제 위쪽에서는 우리가 체내 삼투압이라고 얘기가 쭉 나와서 내가 그대로 문제 쭉 풀었는데,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오줌의 삼투압을 물어봐. 자,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한번 생각해봐. 내 몸에 물이 적어. 그러면은 농도가 높죠. 삼투압이 높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 몸에 물이 적으면은 내 몸의 농도가 높으니까 소변의 농도가 어때? 높겠죠. 그치? 내가 물을 밖으로 많이 안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때 소변을 봐도 농도가 오줌이 되게 진하다고. 그치? 농도가 높다고. 그럼 이게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 몸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삼투압은 농도랑 비례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문제 풀 때. 알겠죠? 이게 체내든 오줌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거 기억하고 문제 풀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괜찮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61페이지 문제로 넘어가셔서 4개만 체크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1, 2, 5, 7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1, 2, 5, 7.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 그래프 보면은 탄수화물을 이때 섭취를 했어. 그럼 뭐가 증가하겠다? 포도당이 증가하겠다. 우리가 혈당량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럼 당이 증가했으니까 많아져야 되는 호르몬은 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인슐린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당이 많아졌을 때 감소하게 되는 니은은 글루카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추가적으로 자, 호르몬 기억이 인슐린인 거 알고요. 호르몬 니은이 글루카곤인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X랑 Y가 각각 세포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그지? 선생님이 글루카곤과 인슐린, 알파, 베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지? 자, Y가 알파고 X가 베타가 되겠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하나의 결과값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기량작용이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이 누구야?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아니죠. 포도당을 늘려줘야 돼요. 이 친구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X는 알파다. 아니에요. X는 베타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라고 했었다. 그죠? 자, 2번 또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자, 가 그래프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도당이 높아져. 당이 높아질 때는 인슐린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지? 자, 그래서 니은이 인슐린이 될 것이고, 기억이 글루카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나를 보니까 A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이야.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이었냐 하니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글리코젠을 당을 많이 만들어주는 친구 지금 B의 과정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지? 이렇게 적고 문제 풀면은 여러분 뭐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 2번입니다. 그지? 2번 하셨나? 혹시 여러분들 그 4번에 보기 4번 뭐라고 나와 있어? 기억 니은이라 나와 있어?
미안하지만 기억 디귿으로 조금 바꿔주세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지금 어떤 호르몬인지 몰라. 근데 지금 꼴을 보아하니까 지금 결과가 뒤로 돌아가서 조절 작용을 해줘요. 결과가 원인을 조절한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지? 음성 되먹임 작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시가 선생님이 우리 티록신 얘기를 했었죠. 그지? 그걸로 한번 넣어서 생각한다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왔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티록신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겠지. 그지? 당연히 다른 것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이런 지금 티록신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호르몬이죠. 기억은. 혈액을 따라 이동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고, 자, 니은과 디귿은 길항작용이 아니고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디귿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가 되면 기억은 줄어들어야 되죠. 그지? 자, 왜? 음성 피드백 해줬으니까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여러분들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얘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뇌하수체 전엽이 만약에 잘못됐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티록신이 과다 분비가 돼서 지금 음성 피드백을 하고 싶어. 얘가 말을 안 듣죠. 그럼 TSH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상샘에서 티록신 계속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상하부는 말을 듣는 거죠. 이 친구는 고장이 안 났어. 그러면 TRH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아. 정상적인 작용, 음성 피드백 작용이 됐어. 근데 지금 요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TRH는 줄어들었지만 TSH와 티록신은 계속해서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자, 요게 나머지 것들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를 뭐 망가뜨릴래, 혹은 뭐 내분비샘을 망가뜨릴래, 갑상샘을 망가뜨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각각들의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음성 피드백 작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7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기억 자극을 줬어. 기억은 고온과 저온 중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 읽어보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의 수축이 일어났어.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무슨 자극이다? 저온이죠. 그지? 저온의 자극을 줬구나. 자, 그러면 티록신 분비는 많아져야겠습니다. 촉진이 되겠네. 그죠? 자, 기억은 저온이다. 맞아요. A는 억제이다. 아닙니다. 자,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열 발산이 감소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지? 자,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투 문제 안 풀어봤는데 하나만 풀어봅시다. 64페이지에 12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둘 다 풀었네요. 선생님이랑 풀이하는 방법 생각이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잠시 옆에다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3투압이 높다는 게 내 몸의 농도가 높은 것이다. 농도가 높다는 것은 내 몸의 수분량은 적다는 거죠. 그지? 근데 이제 문제 꼴을 보니까 혈액 물어본다고. 아, 혈액은 물이 대부분이라고. 그지? 자,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농도가 낮을 때 내 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어보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높을 때 ADH의 양도 증가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러고 문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3투압과 혈액량 중 하나라고 내어 보내줍니다. 자, 기억이 만약
삼투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니다. 자, 삼투압이 지금 X축이 오른쪽이 더 큰 값이에요. 자,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수분량이 모자란 것이고, 그러면 ADH는 많이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러면은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ADH가 증가해야 돼요. 그 꼴이 지금 요 친구죠. 그지? 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삼투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삼투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억이 혈액량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맞는지 다시 보면은, 자, 혈액량이 내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물이 지금 수분량이,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었어.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DH 값이 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다 찾았는 거고 보기 보시면 돼요. 자,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다.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 맞아요. 그지? 내가 둘 다 혈로 시작하네. 그지? 니은이 혈장 삼투압. 자, 니은 콩팥은 ADH 표적 기관이 맞죠? 이거는 기본 상식이야. 그지? 자, 디귿 보시면은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줌이 많이 생성이 되려면, 자, 생성량이 많으려면 내 몸에 수분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지금 T1을 보니까 ADH 값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수분이 적은 상태구나 라고 확인하셔도 되고, 그냥 X축을 보셔도 괜찮아. 혈액량이니까 수분으로 바로 봐도 괜찮죠. 그치? 그래서 X축은 물이 적은 것이고 T2에서는 물의 값이 상대적으로 많은 값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줌의 생성량은 당연히 T2에서가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게 됩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내어 보내줬는데 줬잖아. 그치? 숙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프린트에서 근육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육 몇 문제 안 되는데 그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선생님이 풀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는 걸 풀어봐도 괜찮죠? 다만 그런 것은 내신으로 내기에는 적절치 않은 문항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것보단 당연히 쉽게 나와야 우리가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해보는 것은 괜찮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통달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힘듭니다. 그럼 고3 수준인 거야.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항상성까지 교재라든지 선생님이 준 프린트라든지 같이 좀 해결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질문은 괜찮지? 암기해야 되는 것들 다 암기합시다. 알겠죠?